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풍칠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4편으로 단동치기 10분과 누구나 도통할 수 있는 기역자로부터 히읗자까지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이거 무슨 기역자, 히읗자를 통해서 도통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제 7강을 시작을 하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 6강에 연결해서 요 이제 미음자 지금까지 설명이 되고 해설을 한 그 한글학자, 국문학자 이러한 학계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미음이라고 하면은 그 본질적인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요 미음자로부터 이제 엄마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마음이라는 이제 이런 말과 글과 뜻과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음자의 본질적인 뜻을 아는 것이 뭐하는 사람이다? 참된 사람이다. 인간은 오장육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오장에 5가지 성질이 있어요. 또 그 성질마다 소리가 다 붙어 있어요. 우주 만유의 모든 물질의 성질, 원질은 빛과 소리인데 그 빛과 소리가 오장육부에 다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우주 만유의 모든 물질의 성질이나 원질은 빛과 소리가 다 붙어 있다. 그 입자가 다 붙어 있는 빛과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오장육부도 마찬가지 법칙 원리인데, 그 오장의 성질을 제대로 인식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법칙 원리 공식 진리란 말씀이에요. 요 간장, 간신, 비패신 이렇게 이제 오장을 말할 때 이제 간장의 성질은 정맥관과 정맥혈의 소리가 있어요. 요 간장에 여기에 무슨 소리가 붙어 있는 거 아니? 정맥관과 정맥혈의 소리가 있는데,
뭐 글씨는 뭐 엉망입니다만은 요 정맥관은 요 정맥관이라는 요 특별한 단어는 정맥혈을 요 정맥의 혈을 피를 정맥에 의하여 신체를 돌아서 염통으로 그 보내는 노폐한 피로 그것이 돌 때 움직이는 소리가 건강해야 돼요. 이건 육안으로 듣기가 어렵죠. 아주 중요한 그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인체학적으로도 그렇고 법적 원리적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인데 또 이제 심장 염통은 심장 요 염통의 성질은 초호라는 그 단어가 붙는데요. 초호 좀 생소한 용어들입니다만은 초호라는 그 성질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심장이 팔딱팔딱 뛰지 않아요? 그걸 초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초호는 여기 이제 요 호자에다가 이 호자에다가 종을 종친다고 할 때 종자를 보태가지고 호종이라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그 종치지 않나요? 장단 강약에 맞게 심장 뛰는 소리가 요 심장 뛰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초호라고 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그 종 칠 때 학교 종이 땡땡이가 이제 치잖아요. 그 호종이란 이제 옛날에 그 신호로 치는 종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조그발 조자 이게 이제 조그발 조자 뜻인데 느리지도 않고 아주 급하지도 않고 그 맥박에 심장 맥박에 맞게끔 그 움직인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자해가 신호를 보낸다고 신호호 순번 차례호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면은 인식이 되면요 심장이나 맥박에 뛴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으시겠죠. 맥박에 뛴다, 심장에 뛴다고 할 때 귀로 들을 수는 없어도 뛴다는 말이 소리라는 뜻이죠. 뛰는데 소리 안 나게 뜁니까? 예를 들어서 누누이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렸지만은 소리의 입자는 빛이에요. 빛에 소리가 붙어 있어요. 소리에 또 빛이 있고 빛의 입자 역시 이제 소리인데 그 소리와 빛의 입자는 움직인다는 말이다. 움직이는 것은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할 때 그 마음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들뜬다고 그러지 않아요? 정신이 들뜬다고. 그게 전부 다 그 정신 뛰는 맥박 소리요, 마음 뛰는 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물질로 변환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마음의 생각을 안 한다? 순간도 생각이 그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좋은 생각이냐, 청정한 생각이냐 그 차이뿐. 나쁜 생각, 도둑놈은 도둑질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결정되는 순간에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듯이, 그래서 빛과 소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삼라만상에 살 수가 없다. 얼마나 정밀하면 빛이 움직이고 소리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새 이제 의학 발달로 인해서 청진기를 통해서 온갖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맥박 도는 소리까지 다 이제 듣게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노자님 시대에 이런 말을 일반인들이 이해를 했겠어요? 참으로 어렵죠. 노자님 같은 공자님 같은 부처님 같은 그러한 그 성현 군자들께서, 도통한 분들께서 이제 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설명은 제가 글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특히 우리 한글을 통해서 터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창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식이 되면은 인간이 얼마만큼 고귀한 존재인지, 고상한 인격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간장, 심장, 비장, 지라가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비장. 요 비장의 성질은 노폐한 적혈구를 파괴하고 백혈구를 만드는 곳으로 지뢰에서 그걸 만들거든요. 특유하고 특수한 용력을 가지고 좋고 언짢은 기분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 비장에서 하는 거예요. 비장에서 하는 것을 용력이라고 그래요. 용력. 비장이 쓰는 힘, 능력, 용력. 이것이 뭐 비위가 뒤집혀진다. 그 비장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위가 좋아야 감정이 좋게 되고, 감정 기분이 좋게 돼야 비장이 튼튼해지고 병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비위가 뒤집힐 지경에도 잘 참고 견디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다 소리가 붙게 돼 있고 빛이 움직이게 돼 있다. 네 번째 이제 폐장, 부화가 치민다고 그러지 않아요? 부화, 허파. 그 성질은 변치 않는 금과 같이 그 폐장, 부화, 허파가 그게 아주 연약한데, 그 생선에 그 뭐라 그래요? 아주 그 얇은 낙이 있잖아요. 그게 변치 않는 금과 같은, 골드와 같은 견고하고 정결함을 이제 견지해서 금과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생소하시겠지만은, 우리 오장육부가 빛과 소리가 움직이는데 그 보이지 않는 빛과 소리가 튼실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다섯 번째 이제 신장, 콩팥 신자, 이런 단어는 뭐 다 찾아보시면 되니까 쓰지 않아도. 근데 이 신장은 물수자, 수장이라고도 그래요. 그 성질은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을 오줌으로 배설하는 구실을 하고, 정력과 신기, 신기는 남자 음경의
자지의 경력이 떨어지면 남자 구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기와 신경의 수기를 저장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 신장인데, 그래서 이 모든 혈맥과 오장육부 내지는 창자에 이르기까지 기맥을 유통케 해서 정신이 들고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오장육부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튼실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기능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미음자에 오장육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걸 낱낱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뭐 의학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사기약세라는 그 책에 말씀을 하기를 혈맥은 맥이 뛴다고 그러잖아요. 혈맥은 음악처럼 탕태해서, 요 탕태란 말도 대단히 이제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이해만 했어요. 혈맥은 음악처럼 탕태해서 번뇌망상이나 잡념이나 사악한 것들을 씻어가지고 몸과 마음을 윤택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걸 탕태. 한문을 쓰면 이제 이렇게 쓰는데, 삼수배 제가 이렇게 쓰는데 몰라도 관계없는데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천재 만물은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조리가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죽부의 맥락을 어떠시 맥락이에요? 요 두 쪽 통나무로 두 쪽을 나눴는데 요 사이에서 요게 맥락이에요. 요 맥락이 있으니까 치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만물은 전부 다 이 펜, 전자펜이라도 이게 맥락이 있으니까 보이진 않지만은 글씨가 써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조리가 맞아야 되고 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마치 치맥의 땅 줄기가 뭐 광주산맥, 뭐 태백산맥 이제 이렇게 치맥이 있잖아요. 그 치맥의 땅 줄기가 연결이 되고 샘 줄기인 천맥이 흐르듯이 해야 된다. 샘에도 맥이 있으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샘천자, 맥맥자, 천맥이 흐르듯이 해야 된다. 근데 이런 해석은 글자로는 나와 있어요. 명문대오편 1141페이지의 맥자까지 연결을 해서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어야 이러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 콩파 신자의 자예인 요 콩파 신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콩파 신자 본질적인 뜻은 그걸 자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일 진자예요. 진동한다고 할 때. 요 콩팥에 콩팥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인다고요. 움직여 진동을 해요. 이러한 뜻까지 인식이 되어야 심장의 대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지우. 이 신장에 지혜지자와 어리석을 우자 지와 우 역할을 해요. 슬기롭고 어리석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장이. 그래서 그 신장이 약하면은, 콩팥이 약하면은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지몽매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장이 지혜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위대한 법칙 원리입니까? 그 이제 지혜지자는 뭐 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보면은 인식이 될 것이고, 노자 도덕경으로부터 그 지혜지자에 대해서, 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튼실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의 예지신의 오상을 실천하기가 되고, 신장이 부실하면은, 콩팥이 부실하면은 5가지 나쁜 성질인 포악무도하고 음탕하고 사기치고 혹독한 짓을 하고 도둑질하는 버릇인 적습에 젖어, 습관적인 도둑질에 젖어서 상습절두범이 되고, 불효자식이나 반역자를 적절하 도둑새끼라고 그래요. 도둑놈 새끼 자식이라고 적절하 하고,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도둑질을 또 하는 또 도둑놈 위에 도둑놈이 있어요. 그걸 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놀부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요 도둑놈 적자가 붙어서 이 적장이 하나 더 붙어 있는 놈이에요. 모든 범죄자들은 다 이 적장이 하나 다 붙어 있어요. 도둑놈 심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우리 선도님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도둑놈에 장부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똑같은 오장육부인데 요 도둑놈 적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요 도둑놈 요 적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미음자 뜻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는 뜻으로 미음이다. 결론은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이 미음자를 그냥 우리가 이제 한글로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이 미음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이 미음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엄마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말씨가. 말의 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러한 도리, 이치, 법칙, 원리를 미음자에서 터득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한글학자들이 뭐를 하겠어요? 이제 도통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음자를 터득을 하게 되면은 행동을 삼가하게 되는데 이걸 조신이라 그래요. 네? 조신이라 하고, 마음을 쓸 때 그릇이 되고 어긋나지 않게 써서 틀리지 않게 사는 것을 조심이라고 그래요. 조신과 조심. 참 조신한 저 아가씨. 인격자는 이 몸을 조신하고 마음을 조신하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인격자예요. 이런 인격을 갖춘 정치인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에? 우리 국민이 이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 정치 나부랭이들 그거 어설픈 것들 다 정리 싹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죽일 겁니까? 우리 국민 수준이 인격이 높아지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질을 쓰되 좋게 잘 써서 살 것인데 이걸 조성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도통까지 하려고 하면은 성질까지 보태야 돼요. 그러면 마음과 이건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고 성질도 보이지 않는데 이 마음과 이 성질을 어떻게 인식을 하면 좋을까요? 마음은 물이라고 치면은 마음은 물, 바닷물, 냇물, 샘물, 강물, 물이라고 하면은 성질은 젖는 성질이 마음의 성질이에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물이 젖지 않으면은 그건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똥물, 동물, 그런 물은 젖어도 해롭게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향수가 되는 같은 물인데 향수물이 되면은 젖으면은 향기롭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몸뚱이만 향수 뿌려봤자 그것도 뭐 아름답긴 하지만은 자기 성질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심성을 하나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도통군자예요. 도통해가지고 무슨 하늘로 날아오르고 무슨 그런 얼빠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도통하는 거예요. 이 조자는 잡을 조, 움결 줄 조, 조정할 조. 우리 국민이 지금 거의 다 운전 다 차가 운전 다 하지 않아요? 자전거라도 다 타지 않습니까? 그게 조종을 잘 해야죠. 에? 근데 여기에 풍치조자가 들어가. 풍치조, 풍조가 품위가 있고 참 이거 아름다운 말이죠. 곡조죠. 곡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리듬이 맞아야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가락조자 뜻을 가지고 있다. 장단 가락이 맞지 않으면은 제가 뭐 비견한 예를 듭니다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포크 나이프 제대로 쥐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면서 젓가락 하나를 제대로 줄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포크 나이프와는 질이 다른 것인데 젓가락질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도무지 엉망진창이에요. 젓가락과 숟가락만 하나 가지고도 인류 세계를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문화민족이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자 하나만 깨우쳐도 품위와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자고 미음자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네? 어느 선생님이 미음자 강의 이렇게 하실 분 있어요?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음자 강의를 하는 저를 이 늙은 승려를 가상하게 여겨주시면 좋습니다. 신통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말이에요. 그래서 기역자는 자척자요
니은자 역시 자척자 뜻이라서 이것이 전후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그 곳 처소 그것 해당 사항 사건을 잘 디디고 기역자와 니은자가 결합이 되면 미음자가 되고 이걸 터주면은 디귿자가 되는데 이건 디딘다는 이야기예요. 잘 디디면은 넘어지지 않죠. 활궁처럼 이제 활궁자처럼 이렇게 이제 니을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디귿자에다가 이렇게 보태면 이제 이것이 활궁자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활궁자처럼 되는데 그 안에 아름다운 미음이냐 이 말이야. 다 이제 미음으로부터 이제 변형이 되어가지고 니을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소리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소리가 있으면 그것들이 마디가 맞고 대나무 마디가 맞듯이 맞고 때 시절에 맞고 예절에 맞고 풍류에 맞아 아거니와 사시사철 24기 절기마다 그 소리가 다르지만 봄의 소리, 가을의 여름의 소리, 가을의 소리, 겨울의 소리 또 그 사계절에 관절의 소리가 있어요. 그 절기의 소리를 또한 예절에 맞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뿐만 아니라 계절에 바뀌는 순서와 질서에 또한 맞게끔 순환하고 운행을 하는 것이다. 저도 요새 이제 하도 좀 과로를 했더니 좀 작품을 하느라고 좀 과로를 했더니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변성이 됐지 않아요? 감기 기운이 이제 있을 징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간의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맞는 소리가 다 있다. 그래서 미음은 원래 발음은 삼수법칙에 의해서 아름다울 미자, 이로울 이자, 소리 음자,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반드시 중간 관절에는 이로울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롭지 않으면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가 이롭지 않으면 그건 도태되고 마는 겁니다. 네? 제 강의가 이롭지 않으면 이건 뭐 하나만한 강의예요. 그러나 참으로 유익하고 이로운 말씀을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5천만, 2억, 8천만 더 나아가 70, 80억 미래 인류들을 위하여 이러한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이롭지 나쁜 것이 이로울 수가 없어요. 네? 미음이 이렇게 되면 소리가 되니까 이건 말로 만들 때에는 이건 관절로 들어가고 미음 두 자로 해서 미음 그대 미음. 그런데 이 미음자에 달기운 음자 뜻이 깃들어 있어요. 달기 이게 참 재미있는 글자인데 이 기운기자 안에 이제 달월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달 하늘의 달 기운 음자 뜻이 깃들어 있는데 달 기운은 그늘의 기운인
음기를 가지고 있다. 천지간에 그늘이 없다면은 삼남만성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늘이 있으므로 양이 존재하고 양이 있으니까 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도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일에 양이 없다면 천지 만물은 썩어 문드러지고 말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음기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썩어 문드러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시비선악과 명암은 불가분류 관계예요. 어느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있으니까, 달이 있으니까 낮이 있고 해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밝음이 있는 겁니다. 이 법칙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이에요. 지금 저 이북에서 말이죠. 생긴 대로 논다고 말이에요. 그 별별 악담을 다 하고 있는 그 김씨 집안의 딸인가 본데, 이런 도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여가 있고 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절을 하면 선진국이라고요. 반드시 이북도 있고 이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것이 조절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한민족 한 국가로 못 살겠냐 이 말이에요. 네? 이러한 법칙 원리를 모르는 비계비들이라 그러는 거거든. 비계비들. 이 법칙은 불변의 법칙인데 이것은 변화와 조화이지, 변화하는 것이고 조화지 배척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낮을 없애서 밤을 만들며 밤을 없애가지고 낮을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미음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게 어찌하든지 이롭게 살자는 말입니다. 네? 80년 가까운 대한민국 남북통일 못하는 이게 무슨 얼빠진 짓이냐 이 말이에요. 네? 원자탄 수소탄 만들어서 뭘 할 거예요 도대체. 네?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요. 김정은이가 보려 50년 살겠어요? 네? 내 관상을 보니까 50년 못 살겠던구만. 그 동생 누이라는 그거 무슨 그렇게 허수아비 노릇 해가지고 말이죠. 안 할 수가 없죠. 시킨 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법칙 원리를 제시를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네? 못 알아듣거든. 인간인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왜? 무지막지해서 영혼이 팍 골아버렸거든. 응? 그래서 기역자와 니은자는 정반대. 그런데 기역과 니은이 그대로만 있으면 아무런 작용을 못하지요. 기역자와 니은자가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므로 아름다운 게 이로운 미음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고질병이요 불행인 선과 악의 대립은 이 법칙과 원리를 적용할 때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옳고 그르고 이전에 정치는 국가를 부흥하고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여야가 필요한데 무슨 철천지 원수끼리 만난 것처럼 저지랄들을 합니까 그래. 부끄러워서 때 낯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 각성들 하세요. 또 이제 새로 이제 정치하는 분들 또 역시 각성을 해서 옳고 좋고 이로운 것을 따라가야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나댑니까 그래. 여야 할 것 없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도를 알면은 얼마나 비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거를 부끄럽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여야가 합심을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더 이북까지 위해줘서 남북 통일이 안 될지라도 하루에 산바손 놔두고 오손 도손 이웃사촌 돼가지고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걸 왜 못합니까 그래? 비계비들이 모였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미음자 법칙만 알아도 그 얼빠짓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악은 선을 본받아 선을 지향을 할 것이고, 선은 악을 포용해서 밝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북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남의 잘한 점을 본받고, 또 이남에서는 이북의 잘못한 점을 그걸 포용을 해서 본받아서 함께 잘 살도록 해야지.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데 평양은 그대로 있나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제가 푸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저 공산주의자들이 저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옳은 일입니까? 또 그 패거리는 또 그것이 옳다고 하겠지. 미음자 법칙에서 보면은 가소롭게 짝이 없어. 그 사람 탈을 쓴 아수라라고 아수라. 그래서 모든 소리는 화기애애하고 화락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인류여, 우리 남북한 우리 배달 결애들이시여, 미음자에 깨칠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미이음이 결합이 되어서 미음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옳으니 그르니 시와비 선과 암 명과 암 밝음과 어둠 어느 것을 없앨 수가 없다. 함께 공존하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말이 국민 60% 이상의 인식이 되어야 남북 통일도 될 수 있고 참으로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도 더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섯 번째, 비읍의 비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비읍의 비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이건 가추라는 가출 비자 뜻이에요. 기역린, 디귿, 리을, 미음까지 다 가추라 이 말이에요. 가추. 이 미음의 의미들은 다 가추라는 말인데, 이걸 아름답게 다 갖추고 예비하고 방비하고 이루고 충분히 준비하고 비치하고 저축하고 그 모든 것들의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미음자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비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미음의 좌우 음양으로 획을 올려서 비읍자를 만들었는데, 저렇게 비읍자가 미음자에서 비읍자가 되면은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조화를 이루고 갖추라는 뜻인데, 이 비읍의 읍은 읍이라는 말 발음이에요. 읍. 한글로는
비읍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이 읍자는 읍이에요. 읍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읍이는 비근한 예로 잡곡으로 밥을 지을 때 위에 조금 얹어 앉히는 쌀. 우리 60년대만 해도 얼마나 보릿고개 쌀이 귀했습니까? 네? 잡곡에다가 쌀을 조금 넣거든요. 고음처럼. 아주 귀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읍쌀이라고 그래요. 읍쌀. 네. 읍쌀. 비읍은 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읍쌀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이럴 때 읍은 웃집, 윗, 윗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웃거름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라나는 농작물에 주는 덧거름, 밑거름처럼 웃국, 웃기떡이라 할 때처럼 웃국은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가서 익은 뒤에 맨 처음에 떠내는 진국을 말하고, 웃기떡은 떡을 담고 그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하여 얻는 작고 예쁜 고명을 얻는 그러한 떡을 웃기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읍은 우시오, 우선, 웃 또는 윗. 웃사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윗집으로 존경하고 존중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람 얼굴에 요 윗 눈썹이 없으면은 그 참 꼴불견이죠. 그렇죠? 웃다는 말은 기쁜 빛을 얼굴에 나타낸다. 빙그레 웃는다. 입을 벌리고 소리내어 기뻐하다. 활짝 웃는 나팔꽃처럼 웃어 웃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소리예요. 비읍자 뜻을 잘 인식을 하고 좀 명상을 하셔야 돼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시옷. 이제 비읍까지 제대로 터되게 된다면은 시옷은 이제 가늠이 가야 하는데, 이 또한 삼수 원리로 시옷도 시이옷인데, 시옷의 두 자로 음양을 갖춘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옷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차 지금 제가 언급을 하듯이 크게는 하늘과 사람과 땅 삼재의 본질을 터득한 안목을 갖춰야 되고, 원리 법칙 공식은 반드시 맞아야 하고 맞춰야 하는데, 우주만유 삼라만상 천지자연은 틀림없는 법칙이요 법도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순환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소리와 말과 글자와 뜻과 행동이 안 맞으면 결국은 폐기처분하고 소멸하고 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이제 문턱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매일 길 때도 고치고 파고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 제가 80년대에 대만을 갔는데, 대만만 가도 말이죠, 작은 나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30년간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30년간. 네? 공무원들이고 누구고 30년간 책임을 져야 돼요. 30년 동안에 탈이 안 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거나 이 시옷의 뜻 중에 기본 원수가 있는데 무엇일까? 시옷? 보는 것입니다. 볼 시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고 보이고 보여준다. 그래서 당연히 볼시자가 들어가는데 볼시자의 뜻에 쳐다본다, 앙시한다, 우러러본다 그런 뜻인데 쳐다본다는 말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가? 쳐다본다는 말은 치여다 본다는 말을 줄인 말인데 머리를 들어 눈을 뜨고 쳐다본다는 말이다. 그러면 쳐다볼 때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냐? 제대로 보는 것이다. 사실대로 보는 것이다. 다음 강의로 연기를 하겠습니다.